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 숭실대 수시 모집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입결과 그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오는 논술 문제 예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숭실대 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숭실대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대비 변경사항 좀 볼까요? 우선 모집 인원은 뭐 한 명 늘고 7명 줄고 이 정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교과 전형에서 3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네, 요건 조금 눈여겨보실 만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에서 그 주요 전형들만 좀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이죠. 작년에는 2단계에서 면접이 30% 반영되었는데 올해는 면접이 50%, 그래서 면접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면접 준비 잘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플러스 자, 논술 60에 교과 40이었는데 논술이 80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과 내신이 20%. 논술이 좀 더 중요해졌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고 했는데 그걸 좀 볼까요? 여기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 논술 전형에서 작년에는 2합 4였습니다. 그죠? 물론 자연계열은 2합 5였지만 근데 올해는 그 인문계열, 경상계열 그리고 새로 뽑게 되는 자유전공학부까지 포함해서 2합 5가 되었습니다. 자연도 2합 5니까 똑같이 그 수치상으로는 2합 5가 동일하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인문은 사탐 과탐이 다 되고 자연계열은 과탐만 해야 되는 요 차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논술도 2하보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논술은 인문이건 자연이건 상관없이 사탐, 과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 SSU 미래인재하고 같은 맥락인데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따로 좀 분리를 하고 있죠. 여기를 지금까지 안 뽑았던 과인데 금융학부 경상계열에서도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지금 뽑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 표를 보고 저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이제 여기서 좀 볼 텐데요. SSU 미래인재하고 소프트웨어 우수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논술 이렇게 네 개를 볼 텐데요. 요거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뽑는 과가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전에 봤듯이 금융학부에서 2명을 처음으로 새로 뽑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컴퓨터 학부라든지 글로벌 미디어라든지 소프트웨어 학부, AI 융합학부에서만 뽑았는데 금융학부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자를 뽑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시대의 변화를 여기서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보기로 한 그 주요 전형들 중에 교과 전형으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네. 학생 모수자 전형, 교과 전형이죠. 자, 지원 자격이 요번 졸업 예정자 현 고3, 재수생, 삼수생까지 됩니다. 네, 그리고 지원할 수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이건 잘 보시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으로만 100% 반영합니다. 근데 반영 교과가 인문, 경상, 자유전공학부의 인문과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 자연이 좀 다른데, 자, 국수영사 한국사냐, 국수영과, 야, 여기는 저 자연계열에는 한국사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교과군에 들어가는 전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사 등급도 들어가고 성취도도 들어가고 이수 단위도 고려합니다. 단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교과별로 가중치를 보니까 인문은 국어랑 영어가 35%, 경상은 수학과 영어가 35%, 자유전공학부는 국어랑 영어가 30%, 자연계열과 자유전공의 자연은 수학이 35, 그다음에 영어 25에 과학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우리 성취도로 나오는 ABC 나오는 과목이 또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교과점 산출 방법을 잠깐 보고는 올 텐데요. 자, 방금 한 그 내용 똑같은 설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등급별로 점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보는데 요 그 등급에 해당하는 이 점수들을 넣고 그다음에 그 과목의 이수 단위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체 이수 단위로 나누어서 그렇게 반영하는 거고 그 교과 성적을 내는 방법이 이렇게 가중치가 과목별로 계열별로 좀 다르다는 거 그게 지금까지 봤던 다른 대학과는 조금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논술 우수자 전형. 아까 변경사항에서 봤듯이 논술 80%에 내신 성적 20%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영 교과는 그 학생부 교과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가중치도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형 일정이 있는데요. 자, 논술은 숭실대 11월 16일, 그러니까 14일 수능 보고 이틀 뒤에 하루 만에 계열별로 시간대만 바꿔서 이게 시험을 보겠다고 합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요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 그 논술 문제를 좀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인문사회 계열의 작년도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네, 보기를 읽고 카발리나 주민들이 고래 사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타당성의 여부를 제시문 3개를 참고해서 논하시오. 그러니까 이 보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이유와 그 타당성을 아래에 있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자신의 이제 생각을 쓰는 거죠. 논하는 거죠. 11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10자까지. 꽤 많이 써야 합니다. 읽을 내용도 좀 많습니다. 자, 출제 의도가 뭐였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출제를 했으며, 그다음에 이 문항을 실제로 각 정보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도 있고, 예시 답안이 있는데, 네, 이 글자 수가 좀 많다 보니 여기 1168자입니다. 그죠? 네, 제법 좀 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좀 더 볼까요? 자, 보기 1에 나타난 문제를 보기 2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 제시문 가나다를 활용해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라. 이것도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90자네요. 자, 보기 1에 나타난 문제를 보기 2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그거와 관련된 거를 가나다 제시문 밑에 또 다를 보고 해결책을 찾으라고 합니다.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합니다. 문제를 조금 그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개를 연결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숭실대 논술의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자, 출제 의도, 그다음에 근거인 교육 과정, 그리고 문항 해설, 그리고 채점 기준도 있고요. 네, 예시 답안. 네, 여기 있습니다. 그죠? 981자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경상 계열은 자, 수학 문제가 또 나오죠. 제시문 가나다라를 참고해서 문항에 라까지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네, 수학 문제도 좀 있고. 네, 요게 이제 숭실대 논술이다라고 생각을 맛보기로 이제 보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SSU 미래인재. 앞에서 본 것처럼 1단계는 서류 종합평가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작년보다 훨씬 면접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수능 체제 없고요. 면접고사는 11월 29일 날 있습니다. 요것도 수능 뒤니까 네, 육모, 고모 점수랑 잘 비교해서 어떤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그렇게 원서 6장을 잘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별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이렇게 특정 5개 과에서만 뽑는 거고 요 전형 요소는 방금 봤던 SSU 미래인재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없는 것도 동일하고요. 면접은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다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성평가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대학들도 봤지만 홍시대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류 종합평가는 2인의 사정관이 지원자 1인을 독립평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자, 평가 기준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숭실 역량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교과 성적, 학업 수행의 성실성, 진로 탐색 노력,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선택 과목 이수의 적절성과 성취 수준, 숭실 인재상에 적합한지, 성실한지, 인성이 좋은지, 네, 이렇게를 보겠다는 게 서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면접에서는 평가 항목이 2개입니다. 전공 적합성과 인성과 잠재력 이렇게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작년보다 면접의 비중이 50%로 높아졌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면접 질문 예시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라든지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활발해 보이는데 이 활동은 뭐냐 뭐 이렇게 성적이 뭐 이거에 비해서 뭐 좋고 나쁜 뭐 이유를 좀 묻기도 하고
세특에 있는 내용 중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라든지 네, 이런 면접 질문의 예시까지도 요강에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송실대 입결을 좀 볼까요? 네, 여기는 지금 연도별로 돼 있는데 여기 3개년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표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여기 주요 교과 평균 성적 22, 23, 24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약간 좀 아쉬운 게 주요 교과 평균 성적이라고 했는데 이 주요 교과에 뭐 어떤 과목을 넣어서 계산을 했는지가 지금 여기 각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대충 유출을 하면 인문계는 국수형 4일 가능성이 크고 자연계는 국수형 과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 학생 보수자는 인문계열의 경우는 그 송실되는 국수형사에 한국사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한 요 정도 점수대이다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거의가 네, 2점대입니다. 3년 내내 그죠? 그리고 특별히 좀 튀는 이 정도 점수가 송실대 붙어서 하는 점수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뭐 가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3.0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런데 요거 지금 요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 자율고와 공립고의 등록자가 5.1%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고하고 그 공립자율고는 뭐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가 튄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제 뭐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튀는 점수가 없어서, 그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인재 전형, 네, 이게 학생부 종합이죠. 여기는 지금 주요 교과, 여기도 주요 교과를 어떤 걸 계산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거의가 2점대, 뭐 3점대 있는데, 여기 가끔 지금 4점이 넘어가는 튀는 점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뭐 학과별 특징이 있기도 하고, 네, 이거는 1월 일문학과. 그 다음에, 네, 여기 또 이과로 오면은 이과에서는 그렇게 주는 점수는 없네요. 네, 요 정도가 학생부 종합에서 다 합격을 한 학생들인데 여기도 그 학교 유형별로 좀 볼 수 있는지 여기를 보시면 여기 등록자 중에 네, 특목고가 4.7%, 그다음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점수가 튀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언어 관련 학과들은 그 특목이나 자율형 사립이나 이런 데서 그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일반 학과에서 그렇게까지 튀는 점수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송실대가 이 정도의 점수대가 합격을 하는 학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은 그 정도로만 보셔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평균이 네,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잘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 입결 파일에서 좀 아쉬운 게 이 주요 교과를 어떤 걸로 계산을 했는지가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유출을 좀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의 성적을 좀 볼까요? 논술 평균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여기도 주요 교과 평균 성적이라고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 학생들이 논술을 잘 봐서 근데 이제 논술도 올해 작년에 60%인데 올해는 80%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논술 성적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실대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숭실대 설명 잘 들으셨나요? 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학교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